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 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 또 엔비디아가 워낙 크게 빠지다 보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하면서 좀 하락을 이끌어내는 뭐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닥 하락 종목수는 오늘 역대 2위, 예, 역대 2위. 지난달에 역대 1위 나왔었는데 하락 종목수가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뭐 전반적으로 좀 다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뭐 9월 징크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9월이 전통적으로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첫날 이제 크게 빠지는 경우가 다른 달에 비해서 유난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9월에 유난히 일단 때려놓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패턴에 대한 부담, 공포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공포감을 자극하는 데이터들이 있었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 이거 사실은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는 대목들도 있었어요.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주문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주문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면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나쁜 건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고용이 증가가 되네. 그러면 고용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건 또 나중에 소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상충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고, 특히 전달보다 올라간 거였는데, 이게 이제 뭔가 좀 나쁜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주로 나쁜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신규 주문 감소, 가격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우에다 총재 어떤 발언까지 겹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 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일단 신규 주문이 2023년 5월 이후에 최저다.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체들이 최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출 증가율은 또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수출 의존도가 미국이 제일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우리나라 수출이 안 그래도 최근에 수출 피크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표 때문에 우리도 걱정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죠. 근데 사실 침체로는 좀 오버한 측면이 있어요.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서 10.9% 사이, 뭐 데이터별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경기 침체로 몰아가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조업 지표의 특성상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연동이 되던데,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빠지는 건 합리적이야,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오늘 9.5% 빠졌는데, 이 엔비디아가 오늘 많이 빠진 건 경기 침체 걱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에다 총재 발언 때문에 엔캐리 자금의 재이탈 가능성,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9.5% 빠지면 끝나는 걸로 되면 되는데, 마감하고 나서 반독점 조사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소환장이 갔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또 빠졌어요. 예, 추가적으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들은 오늘 밤에도 엔비디아가 더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나온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 우리 증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매도를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전에 좀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을 장담하지 못하겠다, 또 줄줄이 이제 지표들도 나오니까. 특히 그 일정을 보면 지금 지표 갖고 화들짝 놀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지표가 매일 고용 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처음에 역할을 했던 엔캐리 자금 이탈, 그 다음에 고용 쇼크 뭐 이런 것들, 뭐 지표들 줄줄이 나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였잖아요.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근데 이번 주에 계속 구인 건수, 민간 고용, 뭐 서비스 PMI, 고용 지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보다 이제 내일 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서비스 PMI만 좀 양호하게 나와주고 하면, 미국은 아무래도 그 제조업보다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침체에 대한 부담을 또 덜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쉽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하락할 때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연중 최저치 종가 기준으로 연중 종가 기준으로 최저치로 마감이 되는데, 애매한 자리에서 끝났어요. 하필이면 7만 원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7만 원은 지난 8월에 폭락했을 때도 꼬리 달고 올라갔던 자리인데, 오늘은 아예 그냥 종가가 거기서 달려버렸거든요. 이제 그나마 양봉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밀었던 자리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뭐 주식에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조금 시장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후에 무조건 여기서 플러스가 나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7만 전자, 6만 전자, 그리고 7만 전자는 이제 저항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그 쓸데없이 거래 대금이 여기서 소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대거 빠졌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되게 독특하게도 뭐 PSK, 뭐 한미반도체, STI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그 SK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랠리에서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종가가 되게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종목이 딱 반토막이에요. 예, 뭐 드라마틱하게 뭐 0.5% 오차도 없이 반토막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 오늘 종가가 피크 대비 반토막에서 딱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토막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주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지주회사들을 비롯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움직임이 오늘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게 좀 대피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일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 좀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막 들썩거리는, 뭐 뒷부분에는 다 밀리긴 했지만 들썩거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토큰 문제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중소형 증권사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어요. 1조 원 가까이 매도. 이거는 매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매수도 평소보다 좀 뭐 적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매도가 뭐 워낙 많아서 1조 원 가까운 매도를 퍼부었고 뭐 선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나인 건 개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콜을 샀는데 오늘은 뭐 콜 팔고 풋 사고. 근데 뭐 규모가 저래서 뭐 이제 뒤집을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의미는 있는 변화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 매도를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오버했어. 근데 요 줄인 건 내일 아침 5분 10분 정도만 반영되는 데이터라 내일 아침은 또 내일 데이터대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적어도 오늘 종가로는 너무 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한숨은 돌리는 시도는 나올 것 같은데 뭐 내일은 뭐 아침에 이걸 5분 정도 지나면 또 내일장으로 넘어가는 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는 1조 원 정도 매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8,500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85% 정도가 두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또 매도가 있었죠. 근데 순매도 규모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도의 거의 대부분은 두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순매수 2위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미반도체예요. 이러면서 또 관련된 종목은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매수 쪽에 업종별 특이점은 없고 조선주가 좀 매수 종목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였고, 그러니까 매수는 LG에너지솔루션, LG 이런 건데 이제 규모 봐서는 뭐 좀 의미 있게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뭐 통신주 좀 담았죠. 그러니까 약간 방어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매수 상단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상단에 2차 전지 주도를 좀 매도하고, 다음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대형주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엔터주 좀 팔았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그거보다 시총이 좀 작은 제약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고,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뭐 테크윙이나 PSK홀딩스라든가 뭐 YC라든가 STI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는 이게 딱 봐도 이렇게 어떤 업종을 열심히 담았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게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업종도 한 3개, 저 업종도 3개 뭐 이런 식으로 담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매도 쪽도 이렇게 보면 뭐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매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엔터와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도해 있는데, 이렇게 뭐 특정 업종을 뭐 전체적으로 다 팔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좀 골라서 팔았구나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고용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 나오는데 이게 사실 고용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금요일에 나오는 거라 뭐 오늘 내일 나오는 거 가지고 한들짝 놀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거하고 좀 뭐 하여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8월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8월에는 엔캐리, 엔달러 환율,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급락을 했고, 그게 폭락이 나오면서 막 코스피 2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9월 이번에 하락한 거는 일단 보여지는 건 경기 침체밖에 없는데, 그 경기 침체도 실체가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상으로 이거는 침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침체로 갈 것 같은데요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이제 침체가 시작됐습니다라는 데이터들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더 무섭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오늘 외신에서 증시 코멘트하는 분석가들 쭉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서 뭐가 있는지 몰라서 좀 걱정된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 수급 공백 기간에 좀 악재 가지고 흔들기 좋은 걸 좀 써먹는 게 아니고, 오늘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변동성 지수에 연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매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유난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들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도 확산이 없는데, 업종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팔거든요. 매도 집중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나쁘게 보면 여기서 그나마 다른 것까지 팔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운 장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지수만 갖고 놀라고 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낙 특정 종목에만 매도가 집중이 돼서 뭐 한머니 성향의 어떤 외국계 운용사 쪽에서 두 종목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포트 바스켓을 좀 비우는 건가, 이제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어도 업종 확산은 아직은 안 보인다. 근데 이제 확산이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100달러. 근데 저는 시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105달러 정도.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7만 원, 요 기준. 그러니까 오늘 종가, 시간의 종가 엔비디아 각각 보고 100달러까지는 엔비디아가 5% 빠지려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105달러, 7만 원 정도에서 뒤집는 시도가 나와줘야지만, 그러면 이제 시장에 좀 삼성전자가 버텨지면 하락 쪽으로 베팅을 더 하기는 어렵겠구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절실히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P 500이 첫날 2% 넘게 하락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1955년 이후에 30번 있습니다, 정확하게. 30번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데이터를 따져볼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2007년 이후 데이터만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첫날 2% 넘게 하락하고, 그러고 나서 그달 종가로 마이너스 난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1955년 정도로 따져놓고 봐도 거의 뭐 2대1 비율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아서 뭐 첫날 하락했다고 무조건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9월 같은 케이스도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또 갈리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9월은 올랐지만 그전 이전 9월은 빠진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2007년 이후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미국보다 조금 더 약했어요.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이제 미국이 저렇게 한번 때려놓고 시작하면은 이제 뭐 미국보다는 좀 약한 그런 경향이 있긴 했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첫날 하락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빠지는 데이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미국이 가장 높아진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침체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면은 사실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전차군단 이쪽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이 프레임에서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오늘 되게 비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어떤 패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침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른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미국도. 그래서 아마 수급적인 요인, 수급 공백기를 이용한 좀 지수 갖고 노는 게 조금 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일단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제가 장중에 초반에 되게 많이 빠지면 긴급 재난 방송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엔 좀 버티길래 오후는 뭐 어차피 마감 방송하고 얼마 안 나니까 안 했는데, 근데 장중에 좀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면 돌발로 이런 때는 또 뭐 방송을 좀 열 수 있으니까, 뭐 구독하기나 이런 거 설정해 두시면 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기운들 내시고요. 좀 머리들 좀 식히시고 좀 차분하게들 마음 잘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좀 좋을 때는 조금 컴다운, 나쁠 때는
조금 이제 기운 내자 뭐 이런 취지도 있거든요. 뭘 알아야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내시고 마음 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